극장에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참 가벼운 마음으로 찾던 공간이었는데 말이죠. 퇴근하는 금요일 저녁 영화나 한 편 볼까라는 제안은 참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을 내뱉기가 왠지 주저하게 됩니다. 주말 관람료가 15,000원에 달하다 보니 둘이서 팝콘 세트 하나만 곁들여도 어느새 지출은 4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제 영화 보고 밥 먹자는 약속이 웬만한 외식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한 사치스러운 취미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관람료는 분명 인상되었는데 정작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극장 측은 관객이 오지 않아 경영난을 호소하고 대중은 비싼 가격 때문에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이 기이한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그 내막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요즘 흥행작이 개봉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OTT에 올라오면 봐야지 라는 말입니다. 어느덧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대답이 되어버렸거든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플랫폼의 한 달 구독료가 영화 한 편 값보다 저렴해지면서 극장 요금이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흐름은 통계 수치로도 명확히 증명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국내 연간 관객 수는 2억 명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바닥을 쳤고 일상을 되찾은 뒤에도 2023년 기준 1억 2천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4번은 극장에 갔다면 지금은 그 빈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셈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코로나 시국도 끝났는데 왜 관객들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OTT의 대중화나 여가 생활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지만 정작 대중의 대답은 훨씬 직설적이었습니다.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영화관의 가장 큰 단점으로 비싼 관람료를 지목했거든요. 심지어 관객 4명 중 3명은 티켓값만 인하된다면 다시 극장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대중이 극장을 버린 게 아니라 극장이 관객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밀어내는 도구가 바로 15,000원이라는 가격표였던 거죠. 대체 요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솟게 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감아보겠습니다. 불과 2019년만 하더라도 주말 티켓은 1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극장가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GV조차 전국 지점의 30%를 폐쇄하고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던 것이죠. 이에 따라 극장 3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15,000원이라는 5년 전보다 40%나 비싼 지금의 가격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세상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CGV는 2023년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극장 측은 아직 관객 수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민, 단체들이 2024년 극장 3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제각각인 세 기업이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을 올릴 수 있냐는 의구심이었죠. 물론 극장 측은 담합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논란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위기라는 명분으로 올린 가격이 위기가 일단락된 뒤에도 유지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불한 그 비싼 관람료는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 대목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합니다. 표면적인 가격은 15,000원이지만 실제로 극장이 정산받는 1인당 평균 금액, 즉 객단가를 따져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실제 객단가는 약 9,6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의 3분의 2 수준도 안 되는 셈이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바로
통신사 제휴나 카드사, 프로모션 등 각종 할인 혜택이 그 차액을 상쇄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할인 비용을 극장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계 전원에 따르면 이 할인액의 상당 부분이 영화 제작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파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관객 1인당 실제 매출은 약 655원이었으며 그중 제작사가 손에 쥐는 몫은 관객 1명당 고작 800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000만 명 넘게 관람한 대형 흥행작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작사가 관객 1명에게서 얻는 이익이 4영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결국 현재의 악순환은 이렇습니다. 관객은 비싼 요금의 발길을 끊고 극장은 손님을 모으려 할인을 남발하지만 그 비용, 부담은 정작 콘텐츠를 만든 이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티켓값은 올랐으나 영화계는 더 가난해지는 이 기이한 모순이 한국 영화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0원이라는 가격에 망설이는 동안 그 대가를 가장 정당하게 받아야 할 창작자들은 소외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생태계는 우리가 마주하는 영화의 색깔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본의 속성은 본래 실패에 따른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손실이 두려운 투자자들은 이제 확실한 두 갈래 길로만 움직입니다. 100억 원 이상 쏟아부은 대작, 블록버스터이거나 아니면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는 초저 예산 영화뿐이죠. 실패해도 견딜 만큼 거대하거나 망해도 지장이 없을 만큼 작거나 말입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하던 영화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극장의 중간 규모의 영화들이 풍성했습니다. 300, 400만 관객을 모으며 소소한 담론을 형성하던 작품들 말이죠. 탄탄한 각본과 훌륭한 배우진이 어우러진 소위 잘 만든 중급 영화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규모의 콘텐츠가 튼튼해야 산업 전체의 기초 체력이 유지됩니다. 대작 한 편의 성패에 따라 영화계 전체가 휘청거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영화계는 다양성이 메말라버린 숲과 같습니다. 거대한 침엽수 몇 그루와 이름 모를 잡초들만 남은 풍경이죠. 그러다 보니 관객들 사이에서도 요즘 극장에 볼만한 영화가 진짜 없다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대화 소재가 되어주던 그 허리 영화들이 실제로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론이 다소 무거워졌는데 그렇다면 극장은 현재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극장 역시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인건비 절감입니다.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우리를 맞이하며 현장 직원은 예전만큼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점의 팝콘 가격은 시중보다 비싸졌고 로비는 어느덧 영화 포스터 대신 캐릭터 굿즈 판매대가 점령했습니다. 심지어 콜라보 카페가 들어서거나 게임, 공간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시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영화라는 본질과는 점차 멀어지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물론 극장 측도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메가박스만 하더라도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해 본사 건물까지 매각했을 정도니까요. 고비용 저효율에 늪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극장은 묘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곳이 영화를 감상하는 공간인지, 팝콘과 굿즈를 파는 복합 쇼핑몰인지,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찾는 프리미엄 라운지인지 모호해진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극장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광장에서 점차 선택된 사람들만 즐기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단순히 요금이 올랐다는 불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극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위기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극장에 가는 행위는 단순히 영상물 하나를 소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순간에 웃고 함께 숨죽이며 감정을 공유하던 그 경험 자체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영화 봤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던 수많은 대화들,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밖으로 이끌던 그 설렘, 그 모든 가치가 15,000원이라는 티켓 속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들을 소비하며 지냅니다. 더 편안하고 저렴하며 선택지도 넘쳐나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공동체적 경험 하나를 조용히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관객이 돌아와야 극장이 변하고, 극장이 변해야 영화가 살아나며, 영화가 살아나야 다시 투자가
이어질 텐데 결국 무엇이 우선인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명쾌한 해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고 있는지,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한 번쯤 깊게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1만 5천 원이라는 높은 장벽에 부딪힌 우리 영화관의 현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